안녕하십니까. 문제집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이론수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정립하셨고요.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그 푸는 문제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잘 모르는 것은 거꾸로 피드백으로 이제 기본수를 찾아가는 유형도 공부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에는 문제 지문상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지문도 조금 첨가를 해놨습니다. 실제 시험이 우리가 배운 부분만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설계로는 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다루어 주시는 것이 시험 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지문은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축 설비 하고 건축 구조 파트 중에 이제 건축 구조 이 총론 파트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한 문제는 하중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했던 그런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종합적인 유형으로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포항 지진이 연관성이 자주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진 하중에 대해서도 학습을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고정 하중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하중은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의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기본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자중이 고정 하중인데 그런데 보통 비내력 부분이나 이런 설비들은 우리가 있죠 구조체의 부착 고정 여부를 가지고 따져서 고정 하중과 하라중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된 것은 고정 하중이고 부착 고정되지 않은 것은 하라중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지문은 고정 하중은 정의를 내리고 있죠. 건축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구조물의 생애 주기 중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수직 하중, 연직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구조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이나 각종 설비 등의 중량도 고정 하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착 고정이 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마감 공사를 하는데 자, 벽지 공사를 했다. 그럼 부착 고정이 되죠. 그런 것은 고정 하중입니다. 바닥에 장판지를 본도로 부착을 하면 이것은 고정 하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판지를 깔아놨다, 양탄자를 깔았다 이런 것은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 구조물의 각 부분의 고정 하중,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적 구조는 조적 구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산정을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각 부분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단위 최적 중량이나 조합 중량을 사용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이 부분은 기억을 합시다. 아파트의 주뼈대인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단위 최적당 대략 2.4톤으로 봐주고 있죠. 2.4톤, 2.4톤 입방미터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2.5톤 정도로 봐주고 있습니다. 2.5톤 최적당 이렇게 이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건축물의 자신의 무게, 즉 포, 기둥, 바닥, 벽, 기초 등의 골조의 중량으로서 단기 하중에 속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고정 하중은 장기 하중이었죠. 그러면 보통 장기 하중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 하중과 하라중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장기 하중이고 그다음에 다슬 지역에서는 우리가 적설 하중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하라중,
하라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하라중은 기본적으로 이겠죠. 뭐 이제 건축물 바닥이나 지붕에 실리는 뭐 가구나 물건, 사람 등의 무게가 바로 이 하라중, 라이브로 된 하라중 적지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지문에서는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될 것에서는 최대 하중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최대 하중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중이 많이 작용되면 건물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최대 하중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등분포 하라중은 이것이 등분포 하라중이죠. 그래서 이 골고루 이 분포되는 거, 하중이 이런 식으로 분포된 것을 등분포라고 칭하고, 집중 하라중은 한 곳에 작용되는 경우 뭐 기계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이 집중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하면 두 가지 해당 구조에 큰 응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라중은 구조체와 이 부착된 비내력 부분의 각종 설비 등의 중력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부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부착이 되면 이것은 고정하중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부착 고정 여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라중은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됩니다. 부착 고정이 안 된 것이 하라중이고요.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중 개념으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사무실 또는 이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 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이죠. 칸막이 벽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칸막이 벽에 하중으로 최소한 1kN per 제곱미터를 기본 등분포 하라중에 추가해 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량 칸막이 벽 설치했을 때.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칸막이 벽은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칸막이 벽. 그러면 보통 칸막이 벽은 비내력 벽으로서 이동성이 있어야 돼. 이동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라중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동성이 없는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입니다. 부착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조적조 칸막이나 경량 칸막이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 그럼 보통 이거죠. 최근에 사무실 건물들이 오픈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대리, 김대리 사이에 이동성 칸막이를 설치하죠. 그런 것은 보통 하라중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이동성 칸막이가 아닌 것은 보통 고정하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발코니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용도는 일반적으로 거실이 보통 2kN per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5배 한 3kN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발코니는 저것 때문에 약간 추가로 더 봐줍니다.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가 발코니를 통해서 모든 짐을 운반을 보통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전 설계를 또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에 고정하중, 사중은 이제 종합 문제가 3번 지문입니다. 3번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자체의 중량과 같이 크기가 변화가 거의 없이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하중이 고정하중이었죠. 그 다음에 2번 하중을 장단기로 나눌 때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앞전 20회 시험에도
뭐 장기와 단기를 안 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 하중 이런 거 가지고 다루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기 하중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 지역 개념에서는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 개념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자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장기 하중. 그러면 나머지는 단기 하중으로 봐주면 됩니다. 다슬 지역에서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 하중에 속하죠. 특히 적설하중은 나중에 조건을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적설하중은 이 지역이 다슬 지역일 때는 다슬 지역에서는 우리가 장기 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 수평 진도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중이 증가하면 지진력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하라중은 거실의 하라중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큰 값을 보통 1.5배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로 설계를 한다 했죠. 그래서 보통 3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하라중에 대해서는 저 개념 보통 주택의 주거용 건물의 거실은 2kg 유톤/제곱미터로 다 설계하면 돼. 거실 용도. 거실은 건축법의 거실 개념인데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기본 2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보통 발코니는 1.5배 한 3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는데 계단은 보통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대주택은 2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한다 했죠. 이 단독주택과 2세대 거주주택 2세대 거주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를 기준으로 1호, 2호 라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2세대 거주주택이죠. 요 경우는 2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 계단에 대해서는 기타는 5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복도형 아파트라든지 뭐 다른 것은 5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종합 문제의 지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우리가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보통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고정하중이나 하라중, 지진하중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출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하중은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 먼저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으로 설계하지만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한다는 점을 기본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적설하중의 제형기간은 보통 100년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통 우리가 산정을 하고요. 이때 지상 최소 적설하중은 0.5kg 유톤/제곱미터로 설계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에 대해서 해놨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 부분을 다룬 겁니다.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부분인데 이런 지문은 나오면 거의 맞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뭐 지붕의 적설하중 개수나 노출 개수 등 여러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 재형기간이 100년에 대한 수직 체였죠. 그래서 작년에 요거 지문 언급을 해서 뭐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죠. 종합에 10년이 돼가지고 재형기간 100년이라는 것은 현 시점으로 과거 100년간 사이에 우리가 내린 적설극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상 적설 하중은 실제 조사 연구에 의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및 눈의 단위 중량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눈의 단위 중량은 눈이 습기를 얼마나 함유하에 따라서 눈의 단위 중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기본 적설 하중, 적설 하중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입니다. 적설 하중은 이거죠.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이 적설 깊이를 갖다가 곱하는 거죠. 적설 깊이 이렇게 곱해서 산정하는 게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3kN 엄청나게 많이 오죠. 강원도 일부 정도 돼야지 이렇게 오죠. 그래서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기본적으로 0.5kN/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 5번 문제 풍화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 풍화정도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답은 보통 유도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얘도 거의 종합문제 지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화하중은 일반적으로 단기하중으로 설계되죠. 뭐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풍화중을 장기하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하중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평하중으로 설계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